새벽 4시 반이 되면은 기상 사이렌이 울려서 더 이상 잘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6시부터는 이제 일을 나가야 되고, 오전 일과 끝나고 한 30분 정도 휴식 시간 주고 4시 반까지. 그러니까 뭐 작업 시간만 해도 10시간. 아침 사이렌 울려갖고 하는 동안은 12시간이니까 사실 12시간은 자기 삶이 아니라 그 농장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되는 그런 거죠.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당시 그 성인 남자 1인의 노동임금이 하루 일하면 70센트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일을 하면은 일요일 날만 쉬게 되니까 한 24일 정도 일한다고 하거든요. 25일 정도. 그러면 16달러에서 17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하와이의 물가가 그렇게 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공교육을 누구나 받기에는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일가족이 다 투여돼서 일을 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 가족,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갖고 정착을 하러 온 이민자들에게 이런 집을 내어줬습니다. 그 성인 남자들 같은 경우 독신의 남자 한 5명 정도를 또 이 정도 크기의 집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성인 남자 5명이 온 그런 집들은 뭐 밥을 해 먹거나 이렇게가 어려우니까 대개는 가정을 꾸려서 온 집에 와서 밥을 이제 같이 먹고 하숙비 쪽으로다가 이제 돈을 내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기 하와이뿐만 아니라 브라질이라든가 여러 그 이민 간 곳에서도 그렇듯이 거기 현지에 나는 채소 중에서도 가장 그 우리나라 그 채소에 가까운 그 김치 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채소들을 이용해서 김치도 담그고 장도 담그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민족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지키고자 또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4시 반에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6시까지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누가 남아 있거나 하면 강제적으로 이 채찍을 휘둘러 가면서 밖으로 노동을 하러 나가게 사용한 이제 기구였고요. 실제로 이제 노동 중에도 일을 잘 안 한다, 게으름을 피운다 싶으면 가차없이 채찍이 날라들었는데요. 이 채찍을 사용했던 계층은 루나라고 불리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루나들이 이 채찍을 들고 다른 이제 그 노동하러 온 민족들, 동양계 민족이라든가 한인 노동자들 숙소에 남아 있거나 하려면 채찍을 휘둘러 갖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길 가는 중에도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채찍을 때리고 이랬었던 증언이나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방고는 그 일본어로 번호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사실 외국인들에게는 좀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턱, 숨, 박 이렇게 다 부르려면 걔네들이 뭐 안 쓰던 말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를 정해놓고 번호대로 오늘 일을 뭐 몇 시간 했다. 하루 종일 했으면 하루 종일, 반일만 일했다. 그러면 뭐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다 적고 그 번호로다가 짓게 된 장부상에 짓게 된 그 시간 노동한 것만큼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편하게 그 상대방을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그 번호 인식표를 붙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국주의 일본이 또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뒤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기들 임금을 올리기 위한 투쟁을 하와이 생활이 좀 익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 온 계층을 분석해 볼 때 중국이나 일본은 농사짓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0% 이상가량 된다는 연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농장에 남아서 임금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자기들이 조금 더 임금을 받아서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이렇게 진력을 하고 이랬다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말씀드렸듯이 대한제국이나 어떤 데서 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영사관을 짓겠다고만 하면은 우리가 돈을 걷어서 영사관 건물을 지어주겠다고까지 했던 게 우리 한인 이민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영사 보고 이제 한국인 영사를 대행하라 이렇게 대한제국에서 지령을 내리니까 그 반대 투쟁을 해갖고 일본인 영사는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너터치하라 이렇게 해갖고 그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변하는 기관은 그 민간 기구였던 국민회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치 정부기관으로서 활동을 했지 일본 영사는 을사조약 이후에도 우리나라 한인에 대해서 어떤 외교권을 이렇게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금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이제 이동해 가게 되고 최초로다가 이제 이동해 간 게 호놀룰루 시내에 가서 하다못해 잡화상을 하고 뭘 하더라도 1달러 이상을 벌 수가 있으니까 많이 호놀룰루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미주 본토에 가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만 가도 1달러 50센트를 받을 수 있었고 탄광, 광산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그런 데 가면 2달러 3 또는 2달러 50센트까지 받을 수 있었으니까 중서부까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출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인, 중국인들의 이제 삶과 좀 비교를 한 가지 더 한다면 중국인, 일본인들 같은 경우 하와이 현지에 남아있고 또 자기들 살던 촌락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2세 단계에서도 자기들의 생활 문화들을 많이 이제 유지하고 3세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세들이 돈을 벌어서 일본인들의 예를 들면 3세를 대학을 보낼 수가 있게 되면 일본 본토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돌아갈 고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영어를 빨리 습득해서 미국 주류사회에 빨리 편입하기를 부모들이 원할 정도였어요. 그 동기들은 아무래도 최초 이민자 구성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교회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접해본 사람들이고 새로운 문물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